자, 이어서 제6회 동형모의고사 해설 강의 제3강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21번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규정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관리처는 제1종 시설물하고 2종 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정밀한 인단을 실시해야 되는데 다만 공동택은 뺀다. 1번이 틀렸습니다. 공동택 들어가고 빼고 상관없이 일종만 정기적으로 합니다. 공동택 들어가고 빼고 상관없이 일종만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나 2종은 언제 하느냐? 필요할 때는 하죠. 지진 날 때, 화재 날 때, 필요할 때는 합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는 일종만 하게 됩니다. 일종만 하게 되고 이때 일종할 때 최초 정밀 안전인단은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합니까? 사용 승인 등의 판단을 언제 합니까? 10년이 지나면 몇 년 내야 한다? 1년 내야 하게 되죠? 10년이 지나면 1년 내야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등급에 따라서 A등급, BC등급, D2등급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6년마다 한 번, 5년마다 한 번, 4년마다 한 번 이렇게 하게 되죠. 6년마다, 5년마다, 4년마다 한 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답은 1번입니다. 답은 2번 갑시다. 2번. 유지관리라는 것은 이것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존하고 시설물의 이용자의 편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며 경과 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것도 아셔야 됩니다. 나온 적 있습니다. 다. 다음은 세 번째, 이것도 나온 적 있죠. 16층 이상의 공동택이 제2종 시설물에 해당한다. 16층 이상의 공동택은 하면 더 좋겠죠. 공동택은 제2종 시설물에 해당한다. 공동택은 제2종 시설물이다. 그렇다면 21층 이상인 공동택은 제 몇 종이 될까요? 그것도 2종입니다. 그것도 2종이다. 1종이 없다. 근데 일반 건축물은 21층 이상일 때는 1종이 되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택은 16층 이상으로 끝나고 무조건 다 2종입니다. 반면에 일반 건축물은 16층 이상일 때는 2종이고 21층 이상일 때는 1종이 되겠죠. 그렇게 되고. 다음 4번 갑시다. 관리처는 소관 시설물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응급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관리처는 주부처의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 시장구청장에게 민간관리처는 또 누구한테? 관할 시장구청장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라. 그대로 맞습니다. 다섯 번째, 중요하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런 것 많이 나왔습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하는 자는 기술력, 장비 등 대통령 정하는 분야별 등록 기준을 누구에게 등록한다? 시도의사에게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합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 시도의사,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닙니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1번. 22번 갑시다. 보니까 도시 및 주관경제법상 정비합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옳은 것은 1번. 설립된 조합이 인가반상을 병행할 때는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 의결상 3분의 2 맞죠? 맞습니다. 맞는 거는 거네. 답은 1번이네요. 1번이 맞고 1번 조합원 총회 3분의 2 이상입니다. 변경할 때 인가반상 변경할 때 답은 1번이고 2번 왜 틀렸냐? 조합 명칭에는 정비사업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다. 꼭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세 번째, 조합 설립인가 후 시장 등이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 고시한 때는 그 고시일에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걸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게 다른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넣어놓은 겁니다만 지정 고시하면은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걸로 봅니다. 굉장히 어렵죠. 다음 날에 그 고시 다음 날에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편입니다. 2번은 쉬운데 3번은 좀 어려워요.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그 다음 네 번째, 조합장이 자기를 위해서 조합가 소송할 때는 대의원이 조합을 대표한다. 우리가 민법상 법인에 있어서 법인의 뭐 이사가 뭐 이사 등이 조합보다 법인과의 대립된 행위할 때 이해관계 상반할 때는 뭐 특별 대리인 선임 등등 하듯이 여기는 누가 조합을 대표합니까? 감사가 대표죠. 감사가 대의원이 아니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3번은 많이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재건축 사업하는 정비구에서 오피스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재건축할 때 오피스를 건설할 수 있죠. 이때는 국토법상 일반 주거지 및 상업지역에서 오피스를 건설할 수 있다. 일반 주거지가 아니라 뭐죠? 준주거지. 준주거지하고 상업지역에서 건설할 수 있다. 준주거지과 상업지역에서 오피스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할 때, 가르치는 방식할 때. 아직까지 오피스텔에 대해서 재건축할 때 오피스텔을 짓는다는 건 시험지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유력하다 봅니다. 그래서 준주거적, 상업적이고. 그 다음에 얼마까지 지을 수 있죠? 면적에 대해서 오피스텔을 갖다가 100분의 30 이하죠? 100분의 30 이하까지 지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23번입니다. 소방기본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용소방대원은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에 속하지 않는다. 1번이 틀렸습니다. 쉬운 문제지만 의용소방대도 뭐다? 소방대에 속합니다. 그러면 소방대는 총 몇 가지가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있는 의용소방대원, 또 하나는 소방공무원, 또 하나는 의무소방원, 의무경찰 하듯이 의무소방원. 그래서 세 가지가 소방대원입니다.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이 바로 소방대입니다. 1번이 틀렸네요. 1번 틀렸네요. 소방대니까. 2번. 소방기본법상 관계인에는 소방대상물의 관리자를 포함한다. 관계인은 셋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긴 설명이 안, 맞으니까 설명이 안 하는데, 관계인은 소유자, 또 하나 관리자, 또 하나 점유자, 이 셋이죠.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이기 때문에 관리자가 포함됩니다. 맞고. 세 번째,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소방서는 그 소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의사 또는 특별자치도의사의 지휘와 감독받습니다. 그대로 맞고요. 네 번째, 선박. 항해 중인 선박은 이 소방 대상물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거 시험지에 나온 적 있어요. 시험지에 나온. 항해 중인 선박. 다음 중 소방 대상물이 아닌 게 뭐냐? 항해 중인 선박. 아닙니다. 그럼 뭐라고 규정되어 있을까요? 묶어둔 거라고 했죠? 묶어뒀다고 되어 있죠? 묶어둔 것이 대상됩니다. 다섯 번째, 전기, 가스, 수도통신, 교통 업무의 종사자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자는 소방활동국에 출입할 수 있다. 그렇죠? 이 업자도 출입할 수 있죠. 또 취재인원도 출입할 수 있죠. 또 관계인도 출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허락받아야 되겠지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5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활동구역은 누가 설정할까요? 그것도 아셔야 되겠네. 소방활동구역 누가 설정한다? 소방대장. 소방대장이 소방활동구역 설정합니다. 소방대장, 소방활동구역. 다음은 이 소방공무원이 안 왔을 때는 누가 하냐면 경찰 공무원도 할 수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이 소방대가 아직 없을 때는 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24번. 뭘까요? 승가입법이네. 굉장히 유력하죠. 여기서 나올 수 있다 봐요, 올해.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나올 수 있다 봅니다. 이 내용에서. 제가 이제 18일 날 이제 이렇게 문제를 갖다가 이제 받아보겠지만은 저도 이제 뭐 학원에서 딱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이제 그 촬영이 이제 오면은 이제 불법은 아니니까 오면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해설 강의 하려고 답부터 빨리빨리 해서 올리고 다른 데보다 더 빨리 올리려고 노력하면 그래가지고 올려놓고 해설 강의들한테
이거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도 보니까, 작년 참 기분이 좋았어요. 찍었던 게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 어려운 것들이.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아. 보면서. 올해도 그러기를 바랍니다만.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승강기 안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맞는 걸 고르네요. 맞는 거. 기업. 행정안전부장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는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가 있다. 일단은 안전검사는 누가 할까요? 행정안전부장이 합니다. 그럼 맞아요. 근데 검사는 세 가지가 설치검사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냐면 거기 정밀안전검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정밀안전검사. 그래서 원래 검사는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입니다. 설치검사는 검사자가 들어있지만 안전검사는 안 들어가요. 안전검사는 안 들어갑니다. 따로 있어요. 따로 빼요. 따로 국밥, 따로 뺍니다. 그래서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가 있게 됩니다. 물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합니다. 기억 틀렸다. 틀렸고. 니은. 자치연금을 담당하는 사람은 자치연금 맞추면은 지체 없이 결과를 양호, 주의관찰, 긴급수리로 구분해서 관리처에게 통보하고 관리처는 자치연금 결과를 점검 후 5일 이내에 승강기 안전 종합정보에 입력해야 된다. 이건 감춰갖고 되게 많이 나왔죠. 객관식 5일 내 승강기 안전 종합정보에 입력, 객관식 몇 분 나왔고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승강기 안전 종합정보 중간식도 나왔고 승강기 안전 종합정보 적는 것도 중간식 나왔고 니은은 그야말로 이 승강기법에서 핵심의 핵심입니다. 핵심의 핵심. 아주 노른자 중에 노른자죠. 다음 디귿. 안전검사 불합격 승강기는 자치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불합격했으면요 운행을 안 하거든요. 운행을 안 하니까 자치연금을 할 필요가 없죠. 면제할 수 있습니다. 맞고. 리을. 법 30조 1항 3호에 따른 정밀 안전검사를 받았거나 정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는 해당 연도에 수시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해당 연도 무엇을 면제할 수 있다? 정기검사를 면제합니다.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죠. 이것도 많이 나왔어요.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틀린 것은 기억, 리을. 기억, 리을. 그 다음 답은 2번. 니은, 디귿이 맞습니다. 맞는 거, 니은, 디귿. 그 지문들 다 중요합니다. 꼭 이거 해야 돼. 다 알고 있겠죠, 이미. 알고 있는 지문들이겠지만 꼭 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주관식문제 가겠습니다. 추억의 문제도 좀 있어요. 추억의 문제도 보니까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조성된 대지 활용입니다. 주택법 31조의 규정의 일부다. 관안에 들어갈 용어 숫자를 사례로 쓰시오. 사업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한테 이때 이제 기업이 채비지거든요. 채비지는 바로 읽어보니까 무슨 방식이죠? 환지 방식이죠.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를 만든다. 그럴 때 채비지가 나오는 거니까 환지 방식이니까. 기업, 채비지, 매각을 요구할 때는 그 도시개발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받아야 돼서 채비지의 총면적이 얼마까지? 50%. 50. 그래서 기업은 채비지, 이거는 50이 되겠습니다. 이건 두 문제를 하나 묶었지만 옛날에 따로따로 한 문제씩 나왔어요. 채비지 한 문제 따로 나왔고 50 정도가 한 번 따로 나왔고 이게 두 문제 나온 거예요. 옛날에. 두 문제 따로따로 나왔는데 제가 묶어서 한 문제를 묶어봤습니다만 채비지 따로 한 번 나온 적 있고 50 정도가 따로 나온 적도 있고 있습니다. 두 문제 묶어버렸으면 이 정도는 쓸 줄 알아야 되겠죠. 이어서 50번 주택자업의 해상 관한에 알맞은 숫자 용을 쓰시오. 작년에 2번에서 나왔어요. 작년에 2번. 작년에 2번에서 나왔습니다. 거기 종결 여부 2년이 된 날까지 요거 종결 여부가 나왔어요. 작년에 2번 나왔어요. 2번에서 나왔습니다. 자, 1번도 나올 수 있죠. 그렇다면 해산 여부 봅시다. 주택자원 이거 유력합니다. 객관식에도 나올 수 있고 객관식도 나올 수 있고 주택자원 주택자업 설립 기반으로 몇 년이 되는까지 3년이 되는까지 3 집어넣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총회의를 거쳐가지고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3년 3. 2번 주택자 발기에는 조합 모집 승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된 날까지
여기 2년이 원래 중요한 거예요. 2년이. 근데 이제 저는 시험지 나왔기 때문에 2년은 비껴갔어요. 나오면 또 내니까 뭐하니까 원래 2년이 중요합니다만 시험지 냈기 때문에 안 내는 것이지 2년이 원래 중요한 거예요.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을 받지 못한 경우는 대통령 전원 바에 따라서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 원래 전원은 잘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좀 어렵게 내가 전원 넣은 것 뿐입니다. 사실상 2년이 중요합니다.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거쳐서 주택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유는 전원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전원. 다음 세 번째, 이렇게 총회 수집하려면 꼭 아셔야 됩니다. 조합 임원 발기에는 꼭 아셔야 돼요. 총회가 개시되기 며칠 전, 이거 7일 전에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를 정해서 조합원 또는 주택조합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일 전,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순서대로 3, 전원, 7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1번입니다. 오래간만에 이제 추억의 문제, 화물연승하기. 네. 주택건설 기준법상, 주택건설 기준대항 규정상 화물연승하기다. 거래는 알맞는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요거는 실무에서 객관식 나왔어요. 실무에서 객관식 나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실무에서 객관식 나왔습니다. 객관식으로 한 4, 5년 되는가 그래요. 객관식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5, 6년 되는가? 하도 세월이 빨리 가니까 한 5년 정도 내야 돼요. 요거 나온 지 실무에서 객관식으로. 자, 저는 주관식으로 구성했습니다. 화물용 승객 설치 대상 몇 층 이상일 때? 10층 이상일 때. 10층 이상일 때. 옛날에는 7층이었어요. 저는 7층이다 10층을 올렸어요. 시험제 나올 때는 7층이었어요. 지금 10층입니다. 10층 이상인 공동택에는 24층을 운반할 수 있는 화물용 승객을 설치해야 된다. 10층, 10. 니은, 적재하중 0.9톤, 0.9. 이걸 그때 당시 어떻게 외웠냐면은, 그때 시험제 나올 때 당시에, 이거 객관식 나올 때, 실무에서 나왔지만, 우리 법규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외웠어요. 그때 유명한 사람이 누구 있었냐면은, 영구가 있어요. 영구가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영화 하나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영화 하나 만들었는데, 마지막 대부다 하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기억나지만 그 영어로 발음이 별로 안 치는 더 라스트 갓파더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마지막 뭐 대부 해가지고 심형래가 만든 거. 그래서 그걸 공부할 때 적재하등 영구에서 0.9톤 했어요. 0.9톤. 영구라고 해서 영구. 0.9톤. 영구. 그래서 영구. 0.9톤. 영구. 이렇게 이었어요. 그 당시에. 영구. 하중 영구 0.9톤. 그래서 0.9톤이고. 그 다음에 한 변은 1.35인데, 디귿 1.35. 이걸 어떻게 그때 공부했냐면, 그 영화 보면은, 저는 그것도 외국에서 만들 때 가서 도와준다는 데서 봤는데, 거기 영구가 보스 딸을 사랑해요. 보스 딸을 갖다가 사랑하거든요. 보스 딸이 한 명이에요. 그래서 한 명을 사모한다 해서 1.35, 한 명을 영구가 보스달 한 명을 사모한다. 1.35 이렇게 외웠어요. 1.35, 한 명 사모, 1.35. 디귿이 1.35예요. 그 다음에 1.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 얘기하면 10층 이상, 0.9톤, 1.35, 단하면은 1.6. 그리고 복도일 때는 100세대까지 한 대 설치하되 100세대 넘는 경우는 100세대마다 한 대 추가한다. 이렇게 공부했는데, 그것이 그때 그 해에 실무에서 객관식은 나왔어요. 그래서 찾아보면 영구가 그 영화 만든 해 그때 나왔습니다. 한 5, 6년 됐는지 모르겠어요. 심형래. 다음 52번입니다. 이건 풀어야 되죠. 이건 점수 주는 겁니다. 40점 이상 맞으라고 길을 살려주고 낸 겁니다. 주택가입자 등록이다. 가라는 용어를 쓰시오. 주택가입자 증의에 대해서는 이 법의 규정을 빼놓고는 민법 중 무엇에 관한 규정을 정의한다? 위임. 이것도 중개사 관리사 많이 나왔어요. 이거 위임. 그렇기 때문에 위임은 민법상 계약 15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유명계약, 전형계약 15개 중에 하나잖아요. 위임은 보면은 일을 맡긴 사람을 위임인, 맡은 사람은 수임인인데, 이게 주택관리자는 수임인이죠. 그러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증여가 있는 것이죠. 위임입니다. 위임. 높아심에서 주택관리자 등록 항상 나오죠. 나오면 누구한테 등록할까요? 이것도 나오니까 되게 쉽지만
주택가입자 등록 누구한테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이거 되게 잘 나오죠. 너무 쉬워서 안 냈지만. 또 자본금도 하셔야 되겠죠. 작년인가 나왔어요. 주택가입자 자본금 얼마죠? 2억 원 이상. 2억 원 이상. 이것도 잘 나와요. 이것도 쉬운 거 같은 거 잘 나옵니다. 쉬운 것도 나올 수 있고 2억 원 이상. 이어서 53번 갑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내용이다. 가란에 알맞은 숫자를 차례 적으시오. 입대의가 특별 소집 요건. 입대의가 특별 소집 요건 하는 겁니다. 입대는 관리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회장이 명의로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거에 해당할 때는 회장은 며칠 내? 14일, 14일 내 입대의를 소집해야 되고 만약에 회장이 소집하지 않는다. 그때는 관리계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거기 14일, 14. 어떻게 그러면 거기 요청할 때 밑에 입대 구성은 얼마 이상? 거기 3분의 1. 의외로 3분의 1 들어가요. 3분의 1이 청구할 때 3분의 1은 잘 안 들어가거든요. 의외로 3분의 1이 들어가면 돼요. 3분의 1 이상이 청구할 때. 두 번째, 입자 등의 10% 이상이 요청할 때. 세 번째, 전체 입자 10분의 1 이상은 10. 근데 요건 주의하세요. 니은은 입자 등이에요. 디귿은 입주자예요. 전체 입주자예요. 그냥. 등이 안 들어가고. 전체 입자에 10분의 1 이상 요청할 때. 다만 요건 어떤 것만 의결하느냐? 입대의 의결사항 중에서 장기성계 수립 조정, 그것만 의결합니다. 장기성계 수립 조정, 요것만 의결합니다. 요거 디귿에 해당할 때는. 이거는 객관식으로 나왔어요. 객관식으로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객관식으로 시험제가 한 3, 4년 전쯤에 나온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 주관식화 시킨 겁니다. 문제를 갖다가. 이어서 54번. 이건 뭐 객관식으로 되게 많이 나왔죠. 이건 점수 주려고 낸 겁니다. 54번은 40점 맞으시라고 드린 겁니다. 객관식으로 되게 많이 나왔죠. 관리처는 관리비 등을 입대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이체에 관리하되 무엇은 별도 계좌로 이체 관리하느냐? 뭐는? 장기손 충당금. 장기손 충당금은 별도 계좌로 이체 관리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다음 내려가서 공동주택 소유자는 장기손 충당금을 누가 대신 납부할 때는 반환하느냐? 사용자.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면 반환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면 반환하게 됩니다. 다 중요한 것들이죠? 이건 맞아야 됩니다. 이런 거는. 둘 다 객관식 나왔습니다. 넘어갑시다. 55번. 이거 작년하고도 관련된 문제죠. 작년에도. 이것도 풀고 왔었는데, 작년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작년, 재작년 아마, 저도 기억이 헷갈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 관련된 문제입니다. 건축법상 진위형 건축 인증이다. 괄안에 알맞은 숫자 용을 쓰시오. 진위형 건축물 인증제는 누가 실시할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죠. 그러면 이렇게 인증하는 그 전문기관한테 인증을 받으면 인증기관한테 받으면 어떤 혜택 주느냐? 혜택입니다. 55번. 첫째, 허가권자는 진위형 건축물로 인증받으면 법 42조에 따른 조치, 조경 설치 면적 얼마까지 완화하느냐? 100분의 얼마까지 완화하느냐? 여기 핵심이죠. 기억이. 85죠. 115가 아니라 85죠. 85. 그리고 나머지 건축법 56조, 6조. 56조는 용적률. 니은은 용적률이고 디귿은 높이인데 디귿 옆에는 높이인데 이때 용적률과 높이는 얼마까지 완화하냐? 100분의 115. 115 좀 115. 앞에는 85. 뒤에는 115. 가운데는 용적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완화 대상이 뭐는 없다. 건폐율은 없다. 완화 대상 중에 건폐율은 없고 두 번째, 조경 완화하는 걸 100분의 115라고 그러니까 100분의 85라고 그런다. 왜? 조경은 적게 할수록 좋은 거니까 85라고 부른다. 돈 적게 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나온 적도 있고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중요합니다. 이어서 56번. 건축물상 건축물 인류 규정을 준행함에 따라서 공작물을 축조했다. 이때 누구한테 신고합니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게 됩니다.
알면서 안에 차례로 적으시오. 공작물 추조신 거죠? 높이 몇 미터 넘는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이용 개발 보급 촉진법 따른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거. 여기 기억이 몇 미터죠? 5미터죠? 5. 어떻게 외웠죠? 오 나의 태양, 오 솔레미어, 5로 외웠습니다. 5, 태양 나오죠. 오 나의 태양, 오 솔레미어, 5로 외웠습니다. 5. 다음 2번. 요거 특이한 놈이라고 그랬죠? 다른 것은 다 넘는데 요거는 이하예요. 다른 건 넘는데 이놈은 이하단 말이죠. 거꾸로 간단 말이죠. 몇 미터 이하짜리가 거꾸로 가느냐? 8미터. 8 해가지고 미터 이하. 이게 누군데? 기계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시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거. 다음 세 번째, 제일 높은 놈. 8m 넘는 뭐다? 고가수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거. 이게 제일 높은 놈이죠. 이게 가장 높은 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할 것은 장시닥 같은 것이 전에는 6m 넘는데 지금은 4m 넘는으로 변했죠. 장시닥 같은 것이 전에는 6m 넘는데 이번에 4m 넘는 변했다고 다 설명드렸고 공부했습니다. 이어서 57번 건축선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31조 건축선 규정 일부다. 괄안에 들어갈 용화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이건 이 그림이 나와요. 이 그림. 요거는 요거 그림입니다. 이게 10m짜리다. 원래 10m짜리는 건축선 후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10m니까 4m 넘었어요. 근데 후퇴시켰어요. 이렇게 후퇴시켰다. 왜 후퇴시켰냐? 시가지에서 위치 정비, 환경 정비하려고 후퇴시켰죠. 용도적이 뭔데? 도시적에서. 몇 미터까지? 4m까지 후퇴시키죠. 누가? 소위 그분들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구청장이 후퇴시켰어요. 그럼 건물을 이렇게 짓게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됩니다. 이럴 때 이거 후퇴한 부분, 이 후퇴한 대지는 이 건물 지을 때 대지에 포함시키느냐 빼고 계산하냐.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포함시킵니까 뺍니까? 포함시킨다 그랬어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법 규정입니다. 시행령 규정. 근데 거기다가 가로 특별 구역에서는 예? 가로 특별 구역. 가로 특별구역? 네, 그런 말도 또 있잖아요. 없어요? 그건 선생님 너무 많이 공부해서요. 그냥 너무 공부해서 특별 가로구역. 네. 특별 가로구역은 따로 저기 건축 뒤에서 따로 별도로 나오는 것이고 여기는 그냥 시가지에서 위치정비, 환경정비 하려고 하면 아시면 여기는 건축선만 따로 띄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용도라는 말이 없어요. 용도? 도시지역 이게 뭐냐면은 저기 이것이 왜냐 법에는 우리 교재에는 건축법하고 시행령을 이렇게 조합해서 써놓은 것이고 건축법과 시행령을 조합해서 쓴 것이고 요거는 건축 시행령만 따로 띄는 거예요. 관련된 시행령만 띄고 시행령을 되죠. 그래서 일부러 이의를 제기할까 봐 시행령 규정이다라고 딱 해놨어요. 시행령 규정만 해놨어요. 시행령 규정이라고 딱 그대로 시행령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원래 이해를 하려면 이 이해는 건축법 규정하고 시행령 같이 묶어서 얘기한 것이고 이건 시행령만 띄어서 냈다고 일부러 근거를 딱 밝혀놨어요. 이의를 제기 못하도록 하려고. 자 봅시다. 보니까 나오죠. 법 46조 2항. 법 46조 2항에서 얘기하는 걸 여기 시행령에서는 푸는 거예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청은 법 46조 2항. 이것이 이제 그거거든요. 시가지에서 하는 거예요. 시가지에서 위치정비, 환경정비 기획이 나와요. 거기에. 거기 따라서 국토법상 36조 1항 1호에 따른 어느 지역에는 도시지역, 도시지역에는 몇 미터 이하 보면서 4미터 4. 도시지역 4m, 4. 도시지역과 4입니다. 나머지 얘기 안 한 거는 어디 나온다? 법 46조 2항에 나와요. 그거 섞어서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는 도시지역 4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58번.
민간 임대주택특별법상 규정이다. 과란의 알만수를 차려주시오. 이건 쉽게 준 거예요. 쉽게 준 겁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보증수수료는 몇 퍼센트 부담한다? 25%. 임대사업자가 75%. 근데 이걸 돈은 다 누가 낸다? 임대사업자가 다 낸다. 왜? 이 임차인 부담금 25%는 이미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어서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 내죠. 두 번째, 임차인 대비 몇 세대 이상일 때 원래 구성할 수 있죠? 20세대, 20. 그럼 구성해야 되는 건 뭐다? 이제는 의무관리. 의무관리일 때는 구성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 의무관리가 변했죠? 작년과 지금 의무관리 변했습니다. 전에는 작년에는 승강기, 중앙집중에 의무관리가 150세대 없었잖아요. 올해는 들어갔죠? 근데 그것 자체가 임차인 대비 구성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어서 59번. 승강기 안전관리법상의 자치행정 일부다. 가란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요거는 좀 중복되겠네요. 아까 문제하고 좀 중복되네요. 죄송합니다만. 뭐 시험 보는 입장은 점수 따지만 제 입장이 좀 죄송한 편이에요. 원래는 중복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어쩔 수 없이 중복됐네요. 개까지로 좀 중복됐죠?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계속 일부러 6회까지 해보죠. 제가 이걸 동영을 6회까지 봤는데 혹시 중복될 때 신경을 좀 많이 썼어요. 이게 서로 중복 안 되게 하려고 6회까지 해마다 이게 문제 안 되려고 다 어긋나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노력가 몇 문제는 중복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거는 중복이 됐네요. 객관식하고. 근데 중요한 거니까 알면 좋긴 좋아요. 이것이. 워낙 중요한 건 보니까. 핵심이니까. 자칭 결과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니까 거기 자칭을 담당하는 사람은 결과를 시체 없이 결과를 어떻게 기여, 양호, 주의관찰, 긴급수를 구분해서 관리처 통보하고 관리처는 결과를 며칠 내 5일, 5 해가지고 승강기 안전조업점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앞에 객관식 문제 있던 걸 걷어넣기 때문에 좀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이거 알면 좋겠습니다. 점수는 땄지만 그렇게 생각은 아니고 제가 실수해가지고 빠뜨렸어요. 중복 안 하려고 노력해도 이렇게 계속 살피거든요. 중복됐습니다. 59번 답은 앞에는 양호, 뒤에는 오. 그래도 59번을 못 풀었다 그러면 문제가 많죠. 그죠? 이걸 못 풀었다는 문제 많죠. 앞에 거 해놨으니까. 자, 60번 갑시다. 요거는 이제 일부러 최신 개정된 걸 넣어봤어요. 좀 어렵습니다. 이게 길잖아요. 이름이 길잖아요. 깁니다. 그래서 최신 문제를 넣어봤는데, 요건 좀 점수 깎으려고,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려고 새로 들어간 걸 넣어봤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상 용어가 새로 들어갔는데 그게 뭐냐면 알맞은 용어와 숫자 쓰죠. 이게 뭐냐면 기억은 지분 적립형 분양택이에요. 이름 자체가 길죠. 틀릴 걸 알고 내긴 냈는데 새로 들어간 내용입니다. 시험범위예요. 시험범위. 지분 적립형 분양택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상 용어. 지분 적립형 분양택인데 이건 기본적으로 DNA는 분양택인데 이것도 임대료는 내요.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료는 냅니다. 분양택인데 임대를 내요. 봅시다. 지분 적립형 분양택인데 이걸 누가 공동 소유하느냐? 공공주택 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도로 취득해서 공급하는 공공 분양택이라니까요. 공공 임대가 아니에요. 공공 분양택인데 이 주택을 공급한 자가 몇 년 이상 몇 년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에 공공주택 사업자하고 주택 소유권을 공유하느냐?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하. 앞에 20, 뒤에 30.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같이 공동 소유하는 거예요. 공동 소유하면서 소유 지분을 적립한다. 소유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하는 적을 말한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이래서 여기 공공 분양택이 있습니다. 여기 공공주택 사업자가 K입니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K다. K가 A한테 분양했어요. 근데 이게 이 공공 분양택 요 아파트를 분양 아파트를 갖다가 공동 소유해요. 그래서 지분이 K A하고 공동 소유하게 되는데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20년 이상 얼마 기간 동안? 30년 이하 동안 공동소유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K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A가 이 분양받을 때 돈을 갖다가 분양금 1억이면 이게 분양이면 A가 1억 다 냈을까요? 이 보니까 1억 다 안 냈을까요? 이거 보니까 1억 다 안 냈겠죠? 공동소유하니까 그죠? 공동소유하게 되니까 그래서 A가 예에서 1,000만 원 냈어요. 그래서 여기 10% 냈어요. 그러면 K는 지분이 얼마입니까? 이 공공사업자는 90% 지분이죠. 근데 이제 자꾸 이거 A가 적립을 해요. 거기 나중에 시행령 내려가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게 10에서 10% 뭐 15% 이렇게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럼 자꾸 할수록 얘는 80, 뭐 이렇게 쭉쭉 내려가요. 얘는 점점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얘가 100%고 적립하다가 계속 돈 집어넣고 얘는 얼마가 되고 0%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A가 이걸 갖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그 대신 이거 주의하세요. A가 요거 10% 냈잖아요. 90%는 지분이 K 거잖아요. 일종의 뭐죠? 남이 이거 임대 비슷하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여기서는. 그래서 이 90% 지분에 대해서 임대를 줘야 돼요. A가 K한테 임대를 줘야 돼요. 당신 지분이 90%니까 90% 내가 공짜로 살고 있으니까 그 지분이 주속돼 있어요. 그런 스타일이 돼 있어요. 그것이. 근데 기본적으로 뭐다? 분양택이다, 임대택이다? 분양택이에요, 분양택. 그거 공공 분양이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새로 들어간 내용이라서 좀 설명드려봤습니다. 이런 스타일이다. 그래서 이 분양반자가 계속적으로 10%, 15% 적립해 나가고 공공사업자는 자기 지분이 점점 줄어들고 이런 형태입니다. 20년 이상 30년 이하, 요거 기억. 20년 이상 30년 이하, 요거 공동 소유하게 되고 이름이 뭐라고요? 지분 적립형 분양택. 자, 61번 가겠습니다. 61번은 뭐냐면은 시험문제 잘 나온 거죠? 공동소방 안정관리 대상. 시험문제 몇 번 나왔습니다, 이거. 공동소방 안정관리 대상. 일단 시험문제 뭐가 나오냐면 고층 건물에서 거기 니은 11층이 나와서 시험문제 11층이 나왔습니다. 11층, 니은 11층 시험문제 주관식 나온 적 있고 저는 조금 어렵게 내가지고 거기 지하층을 뭐뭐한 층수냐 제외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입니다. 제외를 넣었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기억은 제외 층수는 11층이 핵심입니다. 지하층 제외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복합 건축물 연면적이 얼마 이상이냐 5,000제곱미터 이상 5,000 그래서 제외 11,5가 답이 되겠습니다. 하나 맞으면 0.5, 두 개 맞으면 1.5, 셋 다 맞으면 2.5가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디귿 적을 때 지난번에 얘기했죠. 마지막에 얘기했는데 디귿 적을 때 5,000 할 때 5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이거 적으면 안 되고 어떻게 적으라고요? 5 이렇게 적으라고 했어요. 아라비아 숫자로 적어야 된다. 다음 62번. 재건축 사업 시행 방법과 관련이 없는 것은 몇 개인가? 이게 재밌게 해놨네. 원래 이게 객관식 문제였어요. 이걸 객관식, 주관식을 고친 겁니다. 재건축 사업 시행 방법과 관련 없는 건 몇 개가 들어있는가?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재건축은 무슨 방법이죠? 가르침 방법이죠. 그렇다면 나머지 2, 3, 4는 관련 없잖아요. 그 3개가 관련 없는 거예요. 답 3개. 3개입니다. 재건축은 하나밖에 없어요. 가르치는 방법 1번처럼. 나머지는 2, 3, 4. 요건 관련 없죠. 3개. 답 3. 숫자만 적으시오. 3 적으면 되겠습니다. 63번. 전기 신사업은 전기 장차 충사업하고 또 뭐죠? 소규모 전력증기 사업. 소규모 전력증기 사업이고 그 다음에 신사업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산업통상자문대 등록해야 되겠죠? 등록.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64번. 안전점검은 보니까 거기 두 가지였죠. 맨 끝에 정기 안전점검은 무슨 안전점검? 정밀 안전점검. 정밀 안전점검 두 가지가 있고 최초 실시하는 정밀 안전점검은 중고기 또는 사인승인부터 10년이나 몇 년 내? 1년 내. 워낙 중요하니까 넣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넣어놨습니다. 1년 내. 객관식으로도 나올 수 있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제6회 동의모사를 해설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제 경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경향은 뭐냐면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경향인데 제가 시험제 이거 도움 내면서 중개사, 감정평가사, 우리 주택관리사 최근 경향을 이렇게 반영해서 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